엔터테인먼트 역사의 모든 서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는 언제나 짜인 판 속에서 탄생합니다. 수많은 재능이 부딪히고 피 튀기는 오디션 무대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스트롯 시즌4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첫 방송을 불과 며칠 앞두고 공개된 티저 영상과 제작진의 파격적인 선언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충격과 공포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경악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무명 참가자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져야 할 오디션의 결승 진출 구조가 이미 방송 전부터 제작진이 원하는 단 한 명의 여제를 탄생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장치라는 의혹입니다. 특히 탑7을 폐지하고 그 숫자를 줄인 뒤 상상을 초월하는 특전으로 마스터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대목은 단순히 보상금 증액 수준을 넘어 결승 진출자들 모두를 인류 스타로 만들어주는 계약 조건이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오디션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꼼수일까요? 아니면 극한의 경쟁을 통해 진짜 여제를 선별하겠다는 제작진의 비장의 승부수일까요? 우리는 지금 미스트롯4가 던진 세 가지 핵심 변화, 즉 1. 결승 인원 감축과 보상 확대, 2. 역대 최다 20인 마스터 체제, 3. 화제성 위주의 88인 참가자 구성이라는 파격적 구조를 해체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미리 정해진 탑6의 탄생을 위한 치밀한 각본임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시청자들의 본능적인 불안감과 제작진의 숨겨진 의도를 관통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진실의 해부도에 주목해 주십시오. 미스트롯 시즌4의 가장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변화는 단연 결승 진출자의 수를 대폭 줄였다는 선언입니다. 기존 시즌에서 시청자들과 팬덤에게 익숙했던 탑7 구조를 파괴하고 마스터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진짜 사자다라며 경악하는 반응을 보인 것은 단순히 한두 명이 줄어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가치 공학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전략적 대변혁이자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희소성 원칙 적용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결승 진출자들에게 준수한 명예와 일정 수준의 활동 기회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스포트라이트와 대형 스타로서의 경제적 혜택은 압도적으로 1위에게만 집중되는 극단적인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한 예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시즌 진 외의 탑7 멤버 중 방송 종영 후 3년 내 메이저 방송사 고정 출연 기회를 확보한 비율은 25% 미만에 불과했으며 2위 이하 순위자들의 인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는 인지도 감소 현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2위부터 7위까지는 1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가까웠고 그들 중 다수는 방송 후 기대만큼의 파급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제작진이 도입한 상상을 초월하는 결승 특전은 이 경제적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보상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결승 진출자의 수를 7명에서 6명 혹은 그 이하로 압축함으로써 남은 슬롯의 시장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인원 축소 비율에 불과하지만 시장 인식 측면에서는 경쟁률 최상위의 엘리트라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마스터들이 너무 부럽다, 진짜 부럽다고 외친 리액션은 단순한 감탄이 아닌 결승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완결된 스타라는 새로운 명제를 확립시킨 프리미엄 스타 패키지의 존재를 방증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외적인 경제적, 활동적 파격 보상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5년 전속 계약 보장, 단순한 에이전시 계약을 넘어 최소 5년 이상의 활동 기간과 프리미엄 출연료 및 행사 개런티 보장 조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무명 가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안정적인 미래를 선사합니다. 단독 앨범 제작 및 글로벌 유통 1위에게만 집중되던 고액의 앨범 제작 예산과 더불어 OTT 플랫폼 및 해외 콘텐츠 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콘텐츠 신디케이션 권한이 탑 6,000원에게 차등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형 스폰서십 연계 결승 진출자 전원에게 1위급 대우에 준하는 주요 기업의 광고 및 스폰서십 계약이 보장되어 결승 무대를 밟는 순간부터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준재벌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전국 및 해외 투어 보장, 단독 콘서트와 전국 투어의 기회가 1위와 함께 탑 6,000원에게 분배되어 방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팬덤과의 접점과 수익 창출 구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결승 진출 구조의 변형은 미스 트로사를 단순한 노래 잘하는 사람 찾기 오디션이 아닌 결승 진출자 전원을 인류 스타로 만들어주는 엘리트 차원 선별 시스템으로 격상시킨 충격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팬덤의 결집력을 결승 진출자 소수에게 극단적으로 몰아주어 양극화 전략을 취하겠다는 제작진의 명확한 의지이며 오디션의 가치를 대중적 인기에서 엘리트주의적 희소성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의 감정이입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단순히 누가 노래를 가장 잘할까? 라는 호기심이 아닌 누가 저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 역전 패키지를 쟁취할까? 라는 극단적인 동경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결승 무대에 오르지 못한 참가자들의 탈락은 더욱 비극적으로 생존자들의 환희는 더욱 극적으로 대비되어 초반부터 프로그램 전체에 극한의 긴장감이라는 강력한 시청률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구조적 변형이야말로 미스 트로사를 트로키의 챔피언스 리그로 격상시키려는 제작진의 야심찬 각본의 첫 단추이며 이는 공정성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신드롬급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번 시즌의 또 다른 핵심이자 정해진 탐욕 논란의 근원이 되는 구조는 바로 역대 최다 20인 마스터 체제의 도입입니다. 국민 마스터 10명과 선배 마스터 10명으로 구성된 이 거대한 심사단은 단순한 심사위원단이 아닌 전 세대, 전 취향, 전 트로트 팬덤을 대변하는 20개의 여론 주체입니다. 이 구조가 충격적인 이유는 올하트 20개라는 통과 기준에 있습니다. 하트 10개 미만은 무조건 탈락이며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20명의 마스터 전원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제작진은 마스터 예심의 난이도를 계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참가자들에게 단 한 명의 비평가도 남기지 않는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20명의 심사위원이 각기 다른 기준과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그들이 대변하는 팬덤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개 중단 하나의 하트도 놓치지 않고 올 하트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 게임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의 비공식적인 분석에 따르면 10인 마스터 체제에서의 올 하트 확률을 이라할 때 20인 마스터 체제에서의 올 하트 확률은 산술적으로 의제곱에 가깝게 급감합니다. 즉, 성공은 실력의 영역을 넘어 운명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20명 중 단 한 명의 까다로운 마스터라도 개인적인 취향이나 미세한 흠결을 지적하면 올 하트는 불가능해지고 참가자들은 애매한 실력으로는 문턱도 넘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며 초반부터 대규모 탈락자를 속출시키는 잔혹한 스펙터클을 예고합니다. 제작진이 20인의 마스터단을 국민 마스터 10인과 선배 마스터 10인으로 이원한 전략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심사의 취향 다양화와 팬덤 분산 봉쇄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고도의 장치입니다. 국민 마스터 10인 이들은 주로 음악 프로듀서, 작곡가, 평론가 등 대중적인 히트 코드와 시장성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하트는 이 가수가 시장에서 통할 것인가? 라는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며 주로 가창력, 곡 해석력, 스타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들의 하트를 받는다는 것은 대중적인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진성, 장윤정 같은 트롯 거장과 송가인, 안성훈 등 현역 트롯 팬덤의 핵심 인물이 포진한 이 집단은 트로트의 정통성, 꺾기 기술, 무대 매너, 그리고 기존 트로트 팬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들의 하트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뜻하며 이는 참가자가 방송 후에도 강력한 코어 팬덤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됩니다. 결국 참가자들은 두 개의 거대한 심사 기준, 대중성과 정통성을 동시에 통과해야 하며 단 하나의 그룹에게서라도 배척당하면 올 하트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가창력, 비주얼, 무대 매너, 스타성, 인성, 심지어는 기존 팬덤까지 아우르는 육각형 능력치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강제적인 올라운더 선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현장 마스터들의 발언처럼 조금만 방심해도 바로 탈락자가 속출하는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부여하고 생존자에게는 20개의 심장을 관통한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서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스펙터클의 이면에는 편집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냉혹한 제작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초반 예심에서 88명의 참가자 중 20하트를 받는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극소수의 오라트 성공자들은 첫 방송부터 천재, 괴물, 여제 후보라는 강력한 서사 타이틀을 얻고 압도적인 분량과 편집상의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반면 19개 하트 혹은 15개 하트를 받고 예비 합격 혹은 탈락 보류 구역에 머무르는 대다수의 실력파 참가자들은 극적인 실패자 또는 주인공의 역경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제작진은 이 구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20하트 성공자 최종 탐욕 후보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초반부터 강제합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올하트를 받은 인물들에게만 감정이입을 집중시키게 되며 이는 미리 정해진 탐욕 논란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마스터 체제는 심사의 공정성보다는 서사 창조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며 초반 몇 회차 동안 시청률을 견인할 전설의 올하트 장면을 강제로 만들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리 정해진 탐욕을 향한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가속화시키는 교묘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인 마스터 체제는 사실상 시스템적 편향성을 내포합니다. 이는 순수하게 노래만 잘하는 보컬 장인이나 특정 팬덤에게만 인기 있는 니치형 가수를 철저히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제작진이 찾는 여제는 트로트계의 캡틴 아메리카처럼 모두가 사랑하고 누구도 비판할 수 없으며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춘 결점이 없는 완성형 스타여야 합니다. 만약 한 참가자가 가창력은 뛰어나지만 무대 매너나 비주얼이 마스터 중 한 명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혹은 전통 트로트는 완벽하지만 크로스오버 무대를 요구하는 주영훈 마스터의 관점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들은 20하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이는 실력은 인정하지만 스타성 혹은 대중적 매력이 부족한 참가자를 초반에 걸러내어 제작진의 최종 목표인 극강의 파급력을 가진 소수정의 스타를 향한 길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극도로 높아진 오라트 기준은 다재다능한, 즉 제작진의 콘셉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만을 초반에 선별해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는 여제는 난세에 탄생한다는 티저 문구와 일맥상통합니다. 결과적으로 20인 마스터 체제는 오디션의 경쟁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작진이 미리 설정한 육각형 스타의 서사적 완결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가장 공격적인 무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올하트를 받은 참가자는 무조건 결승에 갈 것이다라는 강한 인지적 편향을 갖게 되며, 이는 탐욕 후보군을 조기에 확정하는 심리적 기제가 됩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심사체제는 미스트로사를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닌 스타 탄생의 정교한 매니플레이션 과정으로 변모시킵니다. 미스트로사는 역대급으로 많은 88명의 참가자를 공개하며 대형 시즌을 예고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모의 경제가 가장 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반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트로트 오디션을 꾸준히 시청해온 전문가들조차 인물이 없다, 유명인이 없다, 대다수가 파급력이 약하다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의 실망이 아닌 프로그램의 캐스팅 전략이 실패했거나 의도적으로 논란을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배우 이엘리아, 32년 차우 이현경, 미스코리아 출신 정현우와 유시은, 심지어 성형에 1억을 쓴 개그우먼 이세영까지 거론된 것은 제작진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진정성이나 가창력보다는 사회적 화제성과 논란 유발 가능성에 집중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런 유명인 참가자들은 그들의 실력과는 별개로 첫 회 시청을 유도하는 호기심 입장권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청자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트로트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원초적인 궁금증에 이끌려 채널을 고정하게 되며, 이것이 초반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의 이면에는 훨씬 잔인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참가자가 초반 화제를 독점하는 동안 88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명의 실력파 참가자들은 편집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제작진은 88명이라는 방대한 풀에서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길 인물을 단 몇 명으로 압축해야 하기에 이미 알려진 서사를 가진 인물들을 중심으로 편집을 구성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의 무대는 통편집되거나 짧게 지나갈 위험이 큽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꿈꾸는 무명 참가자들에게는 역설적으로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쟁 프로그램인 현역가왕 3위,
현역 가수들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하여 기본 실력 보장이라는 신뢰를 쌓고 있는 상황에서 미스트롯4의 잡탕식 캐스팅은 트로트 오디션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88명이라는 숫자는 풍성함이 아닌 급조된 물량으로 인식되며 이들이 초반에 탈락하고 화제성 인물들 위주로 서사가 전개될 때 시청자들은 이미 미리 정해진 주인공들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의 핵심인 미리 정해진 탑6의 실체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음모론을 넘어 프로그램의 구조적 설계에서 비롯된 합리적 의심입니다. 앞서 분석한 일, 결승 인원 축소 및 특전 극대화와 20인 마스터 체제라는 두 가지 핵심 변화는 참가자들의 실력 경쟁을 넘어서 제작진이 원하는 서사적 우위를 가진 인물을 빠르게 선별하고 그 인물에게 압도적인 편집 분량을 몰아주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자는 노래 실력 50% 편집과 서사 50%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스트롯4는 이 서사력을 극단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극한의 난이도를 통과한 참가자는 이미 능력으로 통과한 사람이 아닌 역경을 이겨낸 영웅이 됩니다. 제작진은 이 구조를 통해 육각형 스타 탄생이라는 결과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령 참가자 구성 분석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력 서사가 확실한 배우나 미스코리아 출신 혹은 첫 회오라트 급장면을 뽑아내는 실력파 무명이 바로 이 서사의 주인공 후보입니다. 제작진이 원하는 여제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12월 18일 목요일 밤 10시 붉은 달빛에 홀림 속봉인되었던 트롯 여제가 깨어난다는 강한 상징적 문구에 부합하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충격적인 실체 분석. 만약 결승 진출자가 탑6로 결정되었다면 제작진은 88명이라는 방대한 풀 속에서 이 6명에게 초반 마스터 예신부터 치명적인 오라트 성공 서사를 부여하고 이들의 배경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초반에 완료시킬 것입니다. 반면 제작진의 각본에서 벗어나거나 서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참가자는 10에서 19개 하트 탈락 보류 구역에 머물러 있다가 조용히 탈락하거나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편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작진의 주인공 선택권 극대화는 오디션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신드롬급 화제성을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누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공할까?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는 실력 경쟁보다는 운명의 주인공 찾기라는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정해진 탑6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극도의 경쟁을 통해 제작진의 의도대로 압축된 가장 완벽한 서사를 가진 6명의 후보를 뜻하며 이들은 방송의 성공을 위해 이미 선택받은 인물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시즌4의 모든 파격적인 변화와 논란은 단 하나의 외부 요인과 얽혀 있습니다. 바로 같은 주에 시작되는 MBN 내 경쟁 프로그램 현역가왕 3과의 정면 대결 구도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트로트 오디션 시청 습관의 선점을 둘러싼 치열한 장르 전쟁입니다. 미스트롯4가 목요일 밤 10시라는 트롯 오디션 라인의 정석 슬롯을 고수하고 현역가왕 3가 화요일 밤 9시 50분으로 들어오면서 시청자들은 이번 주에 두 개의 트롯 오디션을 동시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비교 심리는 트로트 팬덤의 특성상 매우 잔인하게 작용합니다. 시청자들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내가 선택한 쪽이 더 재밌는지 검증 심리를 자동으로 켜게 되며 한쪽이 압도적인 화제성을 선점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심심해 보이는 역효과를 겪게 됩니다. 판도를 좌우할 첫 주의 법칙의 충격적 중요성. 이 경쟁 구도에서 미스트롯4의 성패는 첫 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대표 장면을 뽑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 장면이란 한 명의 참가자가 무대를 찢고 마스터가 멘트로 폭발하며 그 장면이 클립으로 돌고 커뮤니티가 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스트롯4가 12월 18일 첫 방송에서 20하트 구조를 통과하는 전설의 시작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시청자들의 한 주 루틴에 목요일 밤 10시 미스트롯 시청을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첫 회가 88인의 참가자를 보여주느라 서사가 분산되거나 화제성 인물 위주의 논란만 남긴 채 심심하게 끝난다면 23일 현역가왕 3가 등장하는 순간 시청자의 선택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장르 불문 오디션의 불문율입니다. 미스트롯4 제작진이 첫 방송 이틀 전에 모든 파격적인 정보를 쏟아낸 것 역시 기대감과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첫 회 시청을 강제하려는 다급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스트롯4의 파격적 패권을 되찾기 위한 극한의 승부수이며 시청자들은 이 전쟁의 서막에서 가장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한 스펙터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트로트 오디션계의 난세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